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오간 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창원지법 형사사부는 조금 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07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가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태균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우리 강혜경 씨 오셨으니까 어제 있었던 명태균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법원 정기 인사가 났어요. 요 얘기 좀 먼저 해도 되겠죠? 네네. 예. 오늘자로 정기 인사가 났고 발령이 나는 건 2월 23일이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고요. 뭐 초미의 관심사는 주기현 판사 어디로 가느냐였는데 북부지법. 예.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23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사는 발표는 났지만 옮기는 건 23일이라 19일로 예정된 이 윤석열 씨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지만 사형 구형을 받은 피고인 윤석열의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연기하고자 하고 형사 공판의 원칙이 어쨌든 제정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거기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해태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거는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지금까지 계속 나왔잖아요. 아프거나 하는 것도 사실 선별적이었잖아요.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고 그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예. 만에 하나라도 하루라도 늦춰지면요.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공판 갱신을 해야 돼요.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알겠어요. 그냥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리한 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이 사람이 법을 배웠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판 한 번만 안 나가면 그냥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 나가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안 나가도 다 판결을 선고했어요. 안 나와도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19일 날이 선고 날인데 그날 안 나오면 20날 하면 되죠. 그리고 그날도 안 나와도 사실은 이제 괜찮아요. 왜냐면 한 번 더 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아니는데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나가도 되겠는데 오히려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오히려 분위기상. 오늘 곽상도 공소 기각됐더군요. 네, 50억 계정종 뇌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1심에서 그때 뇌물죄 관련해서 무죄 받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범죄 은닉으로 검찰에서 기소했었거든요. 그게 오늘 선고가 난 건데 그거 공소 기각됐어요. 검찰권 남용이라고.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김인택 부장도 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또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전부 다 5명에 대해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 분위기 너무 좋다. 차라리 나도 나가서 한번 뭔가 좀 정면 승부해보자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그 김인택 부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기소됐어요? 네. 그래요? 신라면세점. 예, 그 신라면세점 사건 명품 수수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뉴스타파에서 이걸 먼저 맞아. 보도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2월 4일에 이게 얼마 안 되죠. 오늘이 6일이니까 그제네요. 그제죠. 예,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지난 2월 4일 김인태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그 HDC 신라면세점 황모 팀장과 같이 그렇죠. 다니면서 자기 여권도 주면서 뭐 15만 원만 결제하고 95% 나머지는 할인. 예, 뭐 80%, 95% 할인, 뭐 700만 원 상당,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결론은 이거죠. 현직 부장판사가 그렇지. 이런 형사처벌을 받게끔 돼 있다. 약식 기소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냥 수긍해버리면 일주일 만에 이게 바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거라서 이렇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 혐의를 계속해서 계속 부인해 부인해 왔죠. 왔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세점에 있다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판사는 아무 징계도 없이 그냥 계속 있었던 거고. 게다가 김인택 부장판사 지금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만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북부를 가셨잖아요. 우리 지기현 부장님은 김인택 부장판사 원래 서울로 온다 저기 수도권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럴 내가 타이밍이라면서요. 아침에 말했죠. 오늘 났어요 인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 수원으로.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인사가 나고 뭐 이러는 건 정기 인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지금 김인태 판사의 재판, 어제 명태균, 김영선 등의 재판,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우인성, 1월 28일에 있었던 김건희 씨 재판 등등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 앞서 저희 스태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기현 판사가 19일 날 판결하고 이제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 윤석열 안 나오면 어떡해? 이랬더니 설마.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설마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강수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은요. 그 법원의 판결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주식 시장을 보듯이 안 좋은 판결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법원이 이상해. 뭐 또 좋은 판결 나오면 또 예전에 그 이진관 판사의 뭐 엄중한 또 구형보다 높은 판결 나왔을 때 야 이제 법원이 정신 차렸나 봐. 근데 요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어쨌든 판사는 이제 독립된 재판부고 판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조직체처럼 마치 검찰처럼 뭐 그렇게 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너무 한 판결이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특히 김인택 부장판사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청탁금지법 이야기 해주셨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같은 22년도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장에 홍남표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 양반이 그 22년도 지방선거 때 경쟁자 그 같은 정당에 경쟁자가 출마를 할 가능성 같은 정당 내에 경선 경쟁자한테 불출마를 해다오. 그럼 내가 경제특보 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했어요. 딜을 했는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후보 사퇴를 대가로 뭐 주는 거 기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래. 그 판사가 누굽니까? 그게 김인택입니다. 그게 어떻게 무죄가 났냐면은 홍남표 시장 측이 시장이 직접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고 경제특보 준다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선거 관계자 밑에 있는 직원이 얘기했거든요. 쿠션을 매긴 거예요. 근데 홍남표 시장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 직접 얘기한 거 아니잖아. 김인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공모했다고 볼 수가 없어. 증거 없어. 이래갖고 무죄됐거든요.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고등법원 뭐 대법원 다 뒤집혔습니다. 그러겠죠. 유죄 나왔습니다. 이분이 판결한 그런 황당한 판결이 위에서 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뭐 너무 이것 가지고 막 불안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심 그러니까 항소도 있는 거고 항소는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도 그 다음에 또 상고도 있을 거니까 뭐 최종 결론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심 선고 내용을 보면 이 김인택 부장판사 어제 명태균, 김영선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너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당사자시니까 우리 강혜경 씨는 일단 판결 나오고 선고 난 걸 듣자마자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명태균 씨가 주변에 한 달 전부터 명태균 씨랑 그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나 무죄야. 우리 다 무죄야라고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설마 이게 무죄일까? 설마 했는데 무죄라는 걸 보고 아 정말 실망도 클 뿐더러 뒤에 이제 처리돼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검찰 얘기를 먼저 좀 하자고요. 이게 이 재판이 어떻게 시작된 재판이냐? 비상계엄이 있던 내란이 시작되던 12월 3일 날 기소됐던 재판 아닙니까? 네, 이 맞습니다. 내용이.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이것도 특검이 한 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기소를 한 내용이라서 그럼 창원지검이 이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했던가?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뉴스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벌써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9개월 정도를 이 사건을 짱박아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 배당을 해놨었고 네, 맞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계속 했었었고 뭐 아시다시피 그때도 이미 특검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뭐 법안이 발의가 되거나 이러면 대통령이 판판히 거부권을 놓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 초에 이 명태균 씨 한번 부릅니다. 참고인으로. 그리고 조사를 쭉 안 하고 있죠. 그때부터 명태균 씨는 막 날아다녀요. 여기서도 이 말하고 저기서도 저 말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24년 9월에 뉴스토마토 보도 나오고 이른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막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어떤 형국이 펼쳐질 때 이때 창원지검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 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줘라 했는데 뭐 이거 뭐 말이 많네 이런 것도 나오고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비상계엄의 그날 기소를 했는데 정작 윤석열 김건희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판이 벌어져 버린 거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화 좀 내줘요. 아니 저는 너무 놀랬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말이 다 그대로 됐다니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구치소 그 명태균 씨 처음 접견 가면서도 명태균 씨가 나한테 자기 다 무죄로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다 무죄로 나올 거다. 강혜경이가 다 거짓말한 거다. 계속 그랬었거든요. 제가 판결을 보고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그 말 다 됐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말한 게 뭐가 맞아 떨어진 첫 거예요? 번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다. 그 당시 홍준표 시장 그 대구시장 그 관련해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엄청 나왔었죠. 예. 안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경북 경찰서인가 거기서 수사할 거다. 예. 그 말도 다 사실은 다 맞았어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다 맞았어요. 그날 바로 압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김영선 자기랑 다 무죄다. 자기에 이미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는 전부 다 무죄고 나중에 강혜경만 문제가 될 거다. 강혜경 거짓말에 노영이가 놀아나는 거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었는데 진짜 그렇게 다 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내가 그때 놀랬던 게 네네. 검찰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그때 접견 갔다 와서 그 방송을 계속했어요. 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찰하고 딜하는 거다. 뭐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강혜경 씨한테도 검사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근데 이번에 판사님 판결한 거 보면 증거 부족이다. 검찰이 낸 게 좀 잘못했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한번 해봐요. 본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황당한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네. 그 사이에 명태균은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더 지금 활동 범위가 더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요. 선거 시즌이 이제 그러면서 뭐 주변에서 들어오면서. 들리던 얘기들은 어땠던 거예요? 본인은 아무 죄 없다고.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지금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출마 예정자들이 본인을 계속 찾아오고 만나고 오히려 지금 진짜, 오히려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장사 잘 기승을 되겠네. 네. 아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왜냐하면 이 판결로 기승했으네. 인해서 이제 정치 브로커들은 더 이상 맞습니다. 당하고 연결만 됐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유죄나 뭐 이렇게 형사처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네네. 됐잖아요. 여론조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좀 편안한 게 이제 차용증만 쓰면 다 무죄야. 맞습니다. 네. 차용증 쓰면 프리패스예요 이제. 프리패스. 그 앞전에 그 정유미 지검장이 검사, 예. 그 창원지검에 있을 당시에 그 어느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 지검장이 차 간담회를 하자 한다고. 예. 근데 갔다 왔어. 근데 딱 앉자마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기사 쓰지 맙시다. 예, 오프다라고. 그리고 내가 예. 얘기를 할게 하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솜사탕 비유를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맞아. 보도가 됐었죠. 네. 예. 다 부풀려져 있고 나중에는 결정체만 남아. 음.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길래 그 기자분이 하시길래 그럼 그 결정체가 강혜경 난가? 근데 솜사탕이라는 거는 가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솜사탕이 없어지면 그 결정체도 없어지는데 왜 결정체가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남는 건 사실은 그 꼬챙이 하나 남지. 네, 실제로는 그치. 네네. 지금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 말한 대로 음. 그리고 정유미 검사장이 말한 대로 1심 선고 결과로만 보자면
다 무죄니까.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검사장은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를 하는 사람이고 그 기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총괄 책임자인 그래서 거잖아요. 얘기하는 자기가 거예요. 기소를 있던 것에서 자기가 기소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솜사탕처럼 근데 생각하고 솜사탕이 기소를 한 남는다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여기 안 들어간 거고. 맞아요. 어제 판결 중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인데. 맞아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 게 정치 활동이냐? 이 사람은 뭐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김영선 밑에 고용돼 있는 총괄본부장 네. 뭐 이런 걸로 봤으니까 급여도 인정이 되는 거고 대여금도 인정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짓은 윤석열을 만나려고 김건희를 만나려고 맞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출마한다는 사람들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아크로비스타 갔다 오고 그게 이 사람의 맞습니다. 활동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검사가 과연 맞느냐. 아니, 적용할 수 있죠.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을 규율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금품수수하면 안 되니까 뭐 직을 주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그 구성 요건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더라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왜냐하면 다 뻔뻔히 무죄를 받은 게 뭐 누구든지에는 들어가지만 정치 활동인지가 좀 물음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선수재나 다른 기타 등등으로 이거를 좀 치밀하게 공소유지를 하고 기소에 공소장에도 그 죄명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불구분리 원칙상 판사는 있는 것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 수사과에 넣어서 하세월로 가다가 그렇죠. 그냥 인지수사하는 부서에서 검사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 이게 꼬이게 됐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이 사건의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세비 반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성공시킨 대가로 너 국회의원 되면 세비 반반 먹자. 그걸 가지고 그쪽에 연락해가지고 그 강혜경 씨 목소리가 처음 등장했던 게 그때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그러면 들어온다. 그러면 김영선이 얘기를 했더니 김영선도 그걸 알고 있었고 돈 줘라.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근데 급여로 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판사가 급여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를 왜 그 정치 자금 계좌에서 나가지 않고 제3자 계좌로 해서 현금을 찾아주게끔 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야 되거든요. 죄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뭐 지급이 된 돈이다라고 아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2억 4천만 원 관련해 가지고 또 6천만 원씩 돈 돌려준 것도 네. 사실 그게 박영선 씨가 선거 보전 비용으로 김영선 씨가 선거 죄송합니다.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그 돈에서 나간 돈 아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시가 또 있었고. 근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네. 대여했던 돈이라 그래서 거기서 차용증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난 궁금한 게 급여 처리가 제대로 됐어요. 그럼 세금상 급여 처리로 아니죠. 아무것도 안 되죠. 돈 들어오는. 근데 왜 법원은 그거니까 정당하다고 한 거야? 그러면 김영선은 그 임금 체불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예. 근데 나중에 자기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지분처럼 급여가 얼마인데 그래서 체불된 급여가 얼마인지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 싱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총괄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김영선의 지역사무소의 총괄본부장.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채용이 된 적이 있는 거예요? 임명장이 나갔습니다. 임명장이 7월 나왔어요? 말에 이제 그 김영선 씨가 임명장을 발급해서 줘라 해서 그 문구까지 다 컨펌을 받고 김영선 직원한테 씨한테 임명장을 주는 그러니까요. 경우는 없지. 직원은 그냥 고용을 하지. 차용증이든 임명장이든 나중에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차용증도 마지막에 쓴 거예요. 돈이 이제 분납돼서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위기감에 차용증을 써달라. 그렇지, 근데 뭐라도, 명태균 씨가 써주지 그렇죠. 말라 했는데 그 김 소장이 그 닭다리 못 이겨서 이제 가서 차용증을 써주고 왔습니다. 보고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써줬냐고 다시 받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적인 게요. 네. 그 핵심이 그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검은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을 쓰는 동기가 진짜 돈을 빌려줘서가 아니고 그 증거 만들려고 가리려고. 맞습니다. 1번 네. 증거 만들려고 2번 공천이 안 됐을 때는 돈을 다시 받아야 돌려받아야 되니까 보험용 아니야. 보험용이에요. 근데 그 차용증 때문에 공천 헌금의 성격을 아예 없어버린다는 거는 아예 이거는 무죄할 결심을 두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장이 있을 때 이 창원지검이 공소장 자체를 희한하게 썼다, 부실하게 썼다. 오케이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기대를 했던 건 재판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진관 판사를 본 것처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고 바꾸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다가 1심 선고가 그냥 이렇게 무죄로 나와 버렸다는 거. 여기에 그러면 김인태 부장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씨 판결했던 거하고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명태균 씨의 그 지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다. 실질적인 운영자로 본다는 거였는데 우인성 부장판사는 그게 봤는데 예. 김인택 판사는 직원이다. 그러니까 그냥 영업사원이다.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재판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증인으로 갔었죠. 그때 증인으로 분위기는 세번 어땠어요? 출석을 했을 때 명태균 씨가 약간 제가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딱 난리였어요. 계속 거짓말한다고 하다가 이제 김인택 판사는 판사 나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제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명태균 씨가 자꾸 거짓말한다 하길래 제가 뒤돌아보면서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두 분이 하시고 있지 않냐고 딱 하니까 저보고 진짜 이게 미친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서 막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네. 명태균 씨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퇴정돼야 된다. 감치부터 됐었어야 되네. 퇴정돼야 된다 하는데도 김인택 판사가 그냥 냅뒀어요? 놔두더라고요. 네. 여러저러한 소란들이 많았대요. 제가 증인 나가기 전에도.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보신 분들은 그 이번에 감치됐던 이하상 변호사는 유도 아니다. 그래. 창원은 난리 났었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원 판결이 황당하니까 법원을 비난하는데 사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다 내지는 뭐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주기로 작심했다면 증거를 부실하게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증거 있잖아요.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맞네 당해서. 네. 적어도 이건 나갔을 거 아니야 증거로. 그렇죠. 그런데 그 녹취가 틀어졌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와 그래요? 그리고 그 공천 아니 뉴스 안 보나? 뉴스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뒷골 땡기네. 그리고 또 그 예비 후보자들한테 받았다는 1억 2천, 1억 2천, 2억 예. 4천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이제 그 제 계좌를 정리를 했다라는 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명태균 측 변호사가 띄워주는데 제가 그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 지방 그 출마 예정자들이 1억 2천, 1억 2천이지만 저한테 돈이 들어왔던 거는 1억 2천, 저 2억 4천이 아니었거든요. 2억 2천 한 500 정도 이게 금액이 들어왔었고. 그거를 김윤서 의원이 강혜경님이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 안 했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 일단 그 부분이 제가 고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쪽에서 정리됐던 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2021년 8월부터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받았던 게 2021년 8월 경부터 2022년 3월 초까지 이게 분납이 돼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는 정리된 게 2022년 5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를 보고 이거는 이 내 개인 통장이고 여기에 내 돈도 들어가 있고 다 섞여져 있다. 이렇게 저렇게 구분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최종적으로 확인하든지 물어봤어야지. 근데 여기서 이건 저 용납 안 된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 카드를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서울에 갈 때라든지 그리고 본인 이제 무릎 안 좋아서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 카드로 다 끌었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 제가 이제 가르마를 타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없었어요. 네. 그럼 그 가르마를 검찰이 알아서 탔다는 거예요? 네. 아니, 검찰에다 사실 저분이 대강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미 조사 받을 때 초반에 네,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거가 제대로 그러니까 정리도 안 정리가 안 됐을 됐어. 그다음에 저분을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내가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바로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되면서 그냥 끝내버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강소연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그럼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냈겠느냐 이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지금 쭉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기소된 이후에 명태균 씨가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재판장에서 다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